오랫동안 우울증의 원인은 뇌의 세로토닌 결핍에서 비롯되고 조증은 세로토닌 과잉에서 발생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이론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약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뇌의 세로토닌이 대량으로 증가해도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번즈는 40여 년간 인지행동치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일관되거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치료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약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그 사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항상 사실과 다르며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인 것입니다. 저자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단시간에 치유된 임상 사례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생각에서 모든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즉,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끔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스스로 부당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내리면서도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 왜곡, 즉 자신과 세상에 대한 대단히 그릇된 사고방식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는 거의 언제나 자신을 속인 결과인 것입니다. 인지 왜곡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가지 중 나에게 어떤 성향이 강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 사물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흑과 백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는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은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삶이 매우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나친 일반화. 특정한 결정과 실패 또는 실수 등의 문제가 자아 전체로 일반화합니다. 또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방금 겪은 부정적 경험을 미래에 닥칠 전체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반화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포괄적인 낙인, 예를 들면 나는 나쁜 엄마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항상, 절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나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거나 영원히 혼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계가 깨진 것을 자기 전체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건을 미래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실패했다면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특정한 실패를 자신의 전체 자아로 현재 순간을 미래 전체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 여가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을 걸러내거나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면 무시하기. 자신이 완전히 나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생각입니다. 정신적 여가와 긍정적인 면 무시하는 왜곡에 빠지면 지금껏 무엇을 이루었든 나이와 상관없이 비참한 기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고대 파라오가 죽었는데 그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조언자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과 땅이 얼마나 되는지 유언장을 읽기 위해 흥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파라오의 유언은 수천 장에 달하는 파피루스에 적혀 한 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들추자 놀랍게도 첫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가 백지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행복한 날은 단 7일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성취하거나 즐기지 못했던 대상에 매달리지 말고 즐겼던 일, 사랑하는 사람, 성취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끊임없이 곱씹다 보면 누구나 비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5번째, 성급한 결론 짓기. 여기에는 예언자적 말하기와 독심술 오류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말하기는 미래에 관해 근거 없이 불안한 예측을 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쁜 일만 보여주는 수정 구슬과 같습니다. 예언자적 말하기는 절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평생 우울할 거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런 생각은 절망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언자적 말하기는 불안감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 말하기는 이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 기만적인 왜곡에 우리는 정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독심술 오류는 확실한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단정지어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부정적인 독심술 오류에 빠지면 본인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극대화와 극소화.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고 긍정적인 면을 축소합니다. 극대화는 위험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보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7번째, 감정적 추리. 이 왜곡에 빠지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추론합니다. 바보가 된 기분이야. 그러니 나는 바보가 틀림없어. 또는 절망적이야. 앞으로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언제나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때때로 엄청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감정이 생각에서 비롯되며 부정적인 생각은 흔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것들로 자신이나 타인을 비판합니다. 내가 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향한 해야 하며 자신이 부과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죄의식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분노와 답답함을 느낍니다. 타인을 향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 문제나 말다툼, 심지어 폭력과 전쟁과도 같은 갈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상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좌절과 분노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9번째, 낙인 찍기. 이것은 한 단어에 자신이나 타인의 본질을 담아내려는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실수하면 실수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을 멍청이나 패배자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낙인 찍기는 심각한 우울감과 격한 분노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심술궂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낙인 찍는 일은 누군가에게 잽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낙인 찍기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수했을 때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 대신 온 힘을 다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만 곰곰이 되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낙인 찍기는 또한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낙인에 담아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10번째, 자기 비난과 타인 비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짜 원인을 찾는 대신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이 든다면 거의 어김없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뀝니다. 이 책에는 우울감 및 불안감 척도, 분노와 관계 만족도, 검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한 후 자신의 기분을 기록하고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서 부정적인 생각, 인지 왜곡을 찾고 긍정적인 재구성을 해본 후 실제 우울감에서 벗어난 다양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이 지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옳은 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지닌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에게 더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의 엄마가 나는 나쁜 엄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엄마로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강하고 굉장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낙담과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무조건적 응원 접근법은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극도로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울감의 원인을 파악한 후 자신의 우울감을 어느 정도 낮추기로 결심하는 것으로도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서로 다르지만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50%는 우울증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모두가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불안은 정신적인 속임수, 즉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거의 모든 불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수치심입니다. 불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려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출은 불안감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노출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노출이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싸우거나 통제하려 하고 두려운 대상에서 가능한 빨리 도망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노출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대상과 싸우거나 두려움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가 불안감을 만드는 실질적인 원인이 됩니다. 노출은 의도적으로 두려움에 맞서서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도록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불안감에 매달리다 보면 극도의 불안감 이후에 불안감이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안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 좋은 점, 어쩌면 대단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통 불안은 통제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한다면 치료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한없이 높아집니다. 누구도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해 불안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5초 뒤에 망할 것이다.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을 믿을 때만 우리 마음은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정적인 생각에 반박하고 부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이든 긍정적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슬픔은 질병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가 갖는 고통은 자신이 지닌 올바름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낀 고통은 딸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다고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반대로 여러 아름다운 면을 깨닫게 해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내적 수용, 즉 자기 공감이야말로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죄책감은 육체적인 고통과 약간 비슷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다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올렸다가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에런 백 박사는 우리가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고통이든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고통의 끝이 없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거의 항상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용어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회색 음영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색 음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이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근저에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 패배적 신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패배적 신념은 어떤 종류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를 특히 더 쉽게 고통스러운 기분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낙인 찍기와 지나친 일반화가 없다면 우울증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추상의 구름 속에 존재합니다. 우울증은 보통 실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실수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사라집니다. 좋은 아빠나 나쁜 아빠, 그리고 좋은 엄마나 나쁜 엄마 같은 것은, 아니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최악일 때, 최고일 때, 평균적일 때의 특징을 평가할 때 회색 음영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징에서도 흑백으로 나누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 잘하고 어떤 때는 더 못하며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무너뜨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순간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진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울과 불안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감정들은 절대적인 진실처럼 보이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환상입니다. 회복된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잘못된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봤는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